야, 저 사람 아직도 여기 있어. 그러게 나이도 많으신데 청소 하나로 버티시네. 저 손 봐라. 다 굳은 살이야. 그래도 뭐, 돈은 벌겠지. 걸레를 들고 고개 숙인 모습으로 청소를 하던 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모욕의 끝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모두가 무릎을 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새벽으로 돌아가서 시작합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저는 일어납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서울 강남의 거리. 저는 낡은 가방을 들고 고급 한식당 뒷문으로 들어갔죠. 제 이름은 최명자, 올해 68입니다. 청소는 개점 전에 끝내야 했어요. 손님들이 오기 전에 모든 게 깨끗해야 하니까요. 저는 오래된 고무장갑을 끼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발에 신은 신발은 이미 한쪽이 많이 닳아 있었죠. 걸레를 물에 적시는 소리가 조용한 식당에 울렸어요. 창밖으로는 아직 가로등 불빛만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구석구석 빠짐없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구부정하게 굽은 지 오래됐거든요. 하지만 이 일은 제게 익숙했어요. 손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죠. 테이블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의자도 빠짐없이 먼지를 털어냈어요. 유리창도 깨끗하게 닦았죠. 손님들이 앉을 자리니까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깨끗하게 해놔야지. 이렇게 혼자 말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아무도 대꾸하지 않지만 그래도 말을 하면 외롭지 않았거든요. 주방 쪽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젊은 매니저가 커피를 들고 나왔어요. 그는 저를 흘끗 보더니 말했죠. 아줌마, 그거 좀 빨리 하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님 오시거든요. 그가 덧붙였어요. 예,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죠. 손이 더 빨리 움직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조금 무거웠습니다. 언제나 빨리빨리였거든요. 제가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 지나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가에 작은 상처 자국이 있었어요. 오래전 화상 자국이었죠. 주방에서 일할 때 생긴 흔적입니다. 그 자국을 볼 때마다 생각났어요. 예전에는 저도 달랐다는 걸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식당에서 저는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일 뿐이니까요. 햇빛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구석을 닦으며 일어섰죠.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매니저가 다시 나와 둘러봤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표정이었지만 딱히 뭐라 하진 않았죠. 저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죠. 저는 그 누군가가 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가방을 구석에 두고 앞치마를 매만졌어요. 곧 손님들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물러나 기다렸죠. 언제나 그랬듯이요. 새벽 청소가 끝나면 저는 잠시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 쉴 순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또 일이 생기니까요. 설거지를 돕거나 테이블을 치우거나 바닥에 뭔가 쏟아지면 닦거나 저는 의자에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손바닥이 거칠었어요. 오래 일한 흔적이 손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 손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이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옛날이 그리웠어요. 제가 칼을 잡고 주방에 서 있던 시절,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존경하던 그때가요. 지금은 아무도 제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았지만요.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습니다.
곧 직원들이 출근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일할 준비를 했죠. 오늘 하루도 조용히 제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석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죠. 평소보다 더 분주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대기업 회장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직원들은 아침부터 긴장한 얼굴이었죠. 매니저는 계속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요리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았고 발걸음도 빨랐죠.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일했습니다. 방해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움직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구석 테이블을 닦다가 실수를 했죠. 팔이 접시에 닿았어요. 순간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짤랑.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순식간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매니저가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죠. 이 아줌마, 정신 좀 차리세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여긴 아무나 오는 데 아니에요.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얼른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을 줍기 시작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주방 쪽에서 젊은 요리사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저를 보더니 동료에게 뭐라고 속삭였죠. 저런 사람은 이런 데서 일 못하지. 들리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제 손끝이 깨진 조각에 베었어요. 따끔한 통증이 왔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조각들을 모았죠. 피가 조금씩 번지는 게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금방 닦으면 돼요. 매니저는 혀를 찼어요. 빨리 치우세요. 손님들 불편하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깨진 조각을 모두 주웠죠. 손에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휴지로 손을 감싸고 청소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바닥을 깨끗이 닦았어요. 손님들은 이미 관심을 끄는 듯 다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쪽팔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실수를 하다니. 저도 예전에는 주방에서 일했는데 말이에요. 그때는 이런 실수 같은 건 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손도 예전 같지 않았고 눈도 침침했어요. 몸도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여지지 않았죠. 나이가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손에 감은 휴지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화장실에 가서 제대로 처치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님들이 많아서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어요. 귀찮은 존재라는 게 느껴졌죠.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매니저가 다른 직원들과 수군거렸어요.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요.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진 않았지만 좋은 얘기는 아닐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요. 제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왜 웃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 상황이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를 무시하는 이 사람들.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전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였죠. 손님들은 계속 음식을 먹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손이 덜 떨렸어요. 심장 박동도 조금씩 안정됐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다른 테이블을 치우고 바닥을 닦았죠. 손님들이 나간 자리를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나갔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손에 감은 휴지는 이미 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게 제 삶이니까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이 일을 했어요. 당당하진 않았지만 부끄럽진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식당이 조금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쉬고 있었어요. 손의 상처를 제대로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였죠. 아직도 욱신거렸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가 부드럽고 조용했죠. 평범한 차는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슬쩍 보았어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번호판이 깔끔했어요.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식당으로 걸어왔어요. 직원들이 급히 자세를 고쳐 잡았죠. 중요한 손님인가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구석으로 몸을 숨겼어요. 문이 열리고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잠깐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곧장 제게 걸어왔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선생님, 그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여기서 뵙네요.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손님. 하지만 그 남자는 저만 쳐다봤죠. 매니저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매니저가 되물었어요. 저를 가리키며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은인이십니다. 그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죠. 청소부한테 선생님이라니? 저는 남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만 가보세요. 여긴 제가 일하는 곳이니까요. 남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운전기사가 다가와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회장님. 남자는 한 번 더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는 돌아서 나갔습니다. 식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거든요. 궁금하다는 눈빛이었죠.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저 사람 누구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옛날에 알던 분이에요. 옛날에 알던 분이 회장이라고요? 매니저가 의심스럽다는 표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일을 시작했죠. 젊은 요리사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청소부 아줌마한테 선생님이래. 동료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말이 돼?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손이 아팠지만 계속 움직였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남자를 알았어요. 20년 전 제가 주방장으로 일할 때 알게 된 분이었죠. 당시 그는 작은 식자재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제가 그의 회사 식자재를 써주면서 2년이 됐어요. 어려울 때 제가 조금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외상으로 식자재를 받아주고 주변에 소개도 해줬죠. 그게 전부였어요. 특별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잊지 않았나 봅니다. 이렇게 찾아올 정도로요. 저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잊혀진 줄 알았는데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동시에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예전에 당당했던 제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청소부의 모습으로요. 저는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곧 잊힐 일이었죠. 사람들은 금방 잊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매니저는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의 시선을 피했죠. 말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오후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했어요. 설거지를 돕고 쓰레기를 버리고 바닥을 닦았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작은 물결이 일었습니다.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이 깨어난 것 같았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했었는지, 그 남자의 방문은 작은 사건이었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 누군가는 저를 기억한다는 것, 그게 제게 힘이 됐어요. 손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저는 작게 미소 지었죠. 그날 밤 식당 문이 닫혔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직원들도 하나둘 퇴근했어요. 저는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었죠. 조용한 식당에 제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구석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가 아팠거든요.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죠.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지갑, 물통,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제 모습을 봤어요. 젊었습니다. 30대였죠. 하얀 조리복을 입고 주방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제 옆에는 트로피가 있었습니다. 큰 트로피였죠. 빛나는 금색이었어요. 그때가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국제요리대회 대상 수상자, 최명자. 저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어봤습니다. 오래돼서 조금 발해 있었죠. 그땐 모든 게 달랐어요.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 주방장님, 최 선생님.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죠. 주방에서는 제가 왕이었어요. 제 손에서 나오는 요리를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예약이 몇 달씩 밀렸죠. 방송에도 몇 번 나갔었어요. 그때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 실력을 믿었거든요. 손끝 하나하나가 살아있었어요. 요리를 할 때면 온 세상이 제 것 같았죠. 하지만 모든 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요. 식당에 불이 났어요. 주방에서 시작된 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안에 있었죠. 직원들을 먼저 내보냈어요. 마지막으로 나가려는데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제 얼굴에 닿았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요. 제 얼굴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눈가에 화상을 입었다고 했어요. 다행히 시력은 괜찮았지만 흉터가 남을 거래요. 식당은 전소됐습니다. 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나니 남는 게 없었어요. 다시 시작할 힘도 없었죠. 나이도 있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손님들이 떠났습니다. 처음엔 걱정하며 연락하던 사람들도요. 시간이 지나자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잊혀졌습니다. 다시 주방에 서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절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요. 흉터가 있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요. 주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식당이었어요.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었죠.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주방장에서 청소부로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청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깨끗하게 닦인 바닥을 보면 뿌듯했어요. 작은 보람이었지만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땐 나도 칭찬받던 날이 있었지.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그냥 추억일 뿐이었죠.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다시 꺼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일어서서 마지막 청소를 마쳤습니다. 불을 끄고 나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희미하게요. 도시의 불빛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기 있었습니다. 저도 저 별처럼 보이지 않아도 여기 있는 거겠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했어요. 또 청소를 해야 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게 제 삶이니까요. 후회는 없었어요.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을요. 예고 없는 재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점심 준비를 도우며 설거지를 했죠.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사람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누군가 속삭였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생각이 나지 않았죠. 매니저가 급히 달려갔어요. 어서 오십시오. 박 셰프님. 그제야 알았습니다. 박준호, 유명한 셰프였어요.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 분이었죠. 젊고 실력 있다고 소문난 사람. 저도 한두 번 방송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하러 여기 왔을까 궁금했어요. 박준호가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천천히요. 그러다 저를 발견했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왜 절 보고 놀라는 거지? 박준호가 제게 걸어왔거든요. 직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최 선생님? 그가 물었습니다. 정말 선생님이세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를 알아봤습니다. 오래전 제 주방에서 일했던 보조였어요. 22살 때였죠. 2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준호야. 저는 작게 불렀어요.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접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무슨 일이지? 청소부랑 박 셰프가 아는 사이야? 저는 난처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는 손을 빼려 했죠. 하지만 그는 놓지 않았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청소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었죠. 매니저가 끼어들었습니다. 박 셰프님, 이분은 저희 청소 담당이신데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청소요? 네, 청소 일하고 있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선생님이 청소를요? 젊은 요리사가 나왔습니다. 박 셰프님, 저분 아세요? 준호가 돌아봤어요.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분이 제 스승님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프랑스 가기 전까지 이분 밑에서 배웠어요.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죠. 매니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최명자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요리가 뭔지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저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그만해, 준호야. 옛날 일이잖아.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죠. 선생님,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찾고 싶었는데 연락처를 몰랐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살고 있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의 어깨를 톡 쳤습니다. 일에 귀천이 어딨니? 청소도 좋은 일이야. 하지만 준호는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박 셰프님. 말을 더듬었죠. 저분이 정말 선생님이십니까? 준호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네, 제 스승님이십니다. 한국 최고의 한식 전문가셨어요. 젊은 요리사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며칠 전 저를 무시했던 그였죠. 저런 사람은 이런 데서 일 못한다고 했던. 지금은 고개를 들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준호가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계십니까? 지금 당장 뵙고 싶은데요. 매니저가 황급히 전화를 걸었죠. 저는 준호를 말렸어요. 준호야, 괜찮아. 그냥 가.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더 말릴 수가 없었어요. 사장이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그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구석에서 기다렸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준호가 나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죠.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결정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식당, 제가 인수하겠어요. 저는 놀라 그를 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수한다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사장님과 합의했어요. 내일부터 이 식당은 제가 운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주방장으로 모시고 싶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나는 말을 시작했지만 멈췄어요. 주방장이라니. 저 같은 사람이요. 선생님 손맛을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한식이 뭔지 보여주셔야죠.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는 직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내일부터 이 식당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름도 바뀔 겁니다. 명자한 식당으로요.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방장이십니다. 준호가 저를 가리켰어요. 최명자 선생님, 제 스승님이시자 한국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매니저와 요리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됐거든요. 준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다시 시작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이번엔 제가 선생님을 도울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주방에 섰습니다. 칼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익숙했죠.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선생님, 여전하시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나 봐. 그날 밤 저는 오래전에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주방에 서 있는 최명자, 요리하는 최명자,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맛을 만드는 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왔습니다. 하지만 청소 도구를 들지 않았어요. 조리복을 챙겨왔죠. 오래전에 입던 그 옷을요. 식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들어서는 주방이었죠.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식자재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신선한 재료들. 저는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감촉이 좋았어요.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습관이 됐나 봐. 준호가 웃었습니다. 오늘부터 새 출발입니다.
선생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주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식대로요. 도구들을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뒀어요. 조미료도 제 기준으로 배치했죠.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습니다. 매니저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주방장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계속 서 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죠.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할 말 있어요? 그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젊은 요리사도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도 고개를 숙였죠.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정말 죄송했습니다.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몰라 배웠습니다. 요리사도 고개를 숙인 채 섰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과를 듣고 있었죠. 진심인지 아닌지 생각했어요. 얼굴을 보니 진심 같았습니다. 사람이 누구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는 일엔 다 이유가 있죠. 그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단지 그 이유를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죠. 그게 잘못이었어요. 매니저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일을 시작해 볼까요? 그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메뉴를 짰어요. 간단한 한식이었죠.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몇 가지.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칼로 재료를 썰었어요. 리듬이 있었죠. 톡톡톡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요리사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거든요. 저는 그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냄비를 올렸어요. 기름을 두르고 재료를 넣었죠.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향이 퍼졌어요. 마늘과 파의 향, 된장의 구수한 냄새, 주방이 따뜻해졌습니다. 직원들이 하나씩 주방을 들여다봤어요. 냄새에 이끌린 거죠.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냄새 오랜만이에요. 저는 맛을 봤습니다. 간이 딱 맞았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20년이 지나도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주방장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죠. 준비한 요리를 내보냈습니다. 주방에서 기다렸어요.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오랜만에 만드는 요리였으니까 떨렸습니다. 웨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정말 맛있다고 하세요. 더 주문하신대요. 저는 안도했어요. 계속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죠.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준호가 제 옆에 섰습니다. 선생님, 역시 최고예요. 저는 웃었어요. 아직 멀었어, 준호야. 아니에요, 완벽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맛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그 맛.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죠. 너도 이제 훌륭한 셰프잖아.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 밑에서 배운 게 전부예요. 저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모든 음식이 다 나갔어요. 주방을 정리하며 뿌듯함을 느꼈죠.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다가왔어요. 주방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고마워요. 저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그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가 발표했습니다. 내일부터 간판을 바꿀 거예요. 명자한 식당으로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제 자리를 되찾은 기분이었죠. 가방 속 조리복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내일도 입을 옷이었으니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선명하게요. 저도 저렇게 다시 빛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식당은 손님들로 붐볐어요. 새로운 메뉴가 입소문을 탔죠. 저는 매일 주방에 섰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새벽 청소였죠. 저는 여전히 일찍 와서 바닥을 닦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청소하세요? 이젠 주방장이신데요. 저는 미소 지었죠. 깨끗한 바닥 위에서만. 저는 말했습니다. 좋은 밥이 나오는 법이거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도 새벽에 왔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바닥을 닦았죠.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매니저가 일찍 출근했어요. 저를 보더니 놀랐죠. 주방장님, 왜 청소를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습관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좋아요.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제가 할게요, 주방장님. 괜찮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요리사도 왔습니다. 그도 저를 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죠.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할 말 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저를 무시했잖아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청소부라고 깔봤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얼굴에 씌어 있었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저는 시작했습니다. 하는 일로 판단되면 안 돼요. 그가 고개를 들었죠. 청소를 하든 요리를 하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단지 하는 일이 다를 뿐이죠. 매니저도 옆에 섰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해요, 주방장님. 그날 접시 깨졌을 때요.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잘하면 돼요. 그들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요. 모든 사람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매니저가 말했어요. 요리사도 깊이 인사했죠. 저는 그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 이제 일할 준비하죠. 손님들 곧 오실 거예요.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요리사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정성스럽게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천천히요. 그가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이었죠. 저는 그 모습이 좋았어요. 배우려는 자세가 보였거든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예약이 꽉 찼죠. 주방이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유로웠어요. 손이 알아서 움직였으니까요. 요리가 하나씩 완성됐죠. 접시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매니저가 음식을 나르며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정말 만족하세요. 맛이 최고래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저는 말했습니다.
다들 덕분이에요. 직원들이 환하게 웃었죠. 오후가 됐습니다. 손님들이 떠나고 조용해졌어요. 저는 주방을 정리했죠. 깨끗하게요.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성공이에요. 오늘만 예약이 다음 주까지 찼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요리를 먹으려고 다들 기다리고 계세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제 요리를 기다리는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럴 수 없었어.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의 실력이에요. 저는 그냥 기회를 드렸을 뿐이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직원이 모였습니다. 준호가 저를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케이크도 있었죠. 저는 감동했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려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명자한 식당의 새로운 시작을요.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들을 둘러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 지금은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죠.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저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함께 좋은 식당 만들어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주방장님. 그 목소리가 힘차고 밝았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제 마음처럼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이제는 앞을 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한 식당은 유명해졌어요. 언론에도 소개됐죠. 저는 여전히 주방에 섰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새벽 청소였죠. 저는 매일 일찍 와서 바닥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주방장님이신데 왜 직접 청소하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깨끗한 바닥 위에서만 좋은 밥이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멋진 말씀이에요. 저는 청소를 마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을 위한 요리를 준비해야 했어요. 식당은 점점 번창했습니다. 예약이 2달 앞까지 찼죠. 준호는 확장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천천히 가자, 준호야. 저는 말했습니다. 급하게 크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 준호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매니저는 이제 손님들을 대할 때 더 친절해졌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려 했죠. 젊은 요리사는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물었어요. 주방장님, 어떻게 하면 좋은 요리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죠. 겸손해야 해요. 겸손이요? 그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계속 배울 수 있어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요. 그가 진지하게 듣고 있었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자만했죠.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알았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진짜 실력은 겸손 속에 있다는 걸요.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방장님. 그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죠. 잘할 거야, 너는. 새로운 간판이 식당 입구에 걸렸습니다. 명자한 식당, 사람 냄새 나는 밥상.
준호가 직접 고른 문구였어요. 저는 그 간판을 보며 뿌듯했죠. 사람 냄새 나는 밥상. 정말 좋은 말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음식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멀리서 오셨어요. 저희 요리를 먹기 위해서요. 그럴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한 손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맛, 어머니 손맛 같아요. 저는 환하게 웃었죠. 그게 바로 제가 원하던 말이었거든요. 음식은 화려할 필요 없어요.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정성이 담기면 그걸로 충분하죠. 사람들은 그 마음을 느끼니까요. 어느 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왔습니다. 저희 식당을 소개하고 싶다고요. 준호가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예전엔 방송을 좋아했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좋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양할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고 싶어요.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왜요, 선생님? 좋은 기회잖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소란스러운 게 싫어서요. 지금처럼 손님들 한 분 한 분.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정성껏 대접하는 게 좋아요. 준호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니저와 직원들도 제 뜻을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존경한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들이 고마웠어요. 함께 일할 수 있어서요. 주말이 되면 식당이 더 붐볐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채웠죠. 저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한 아이가 주방을 들여다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죠. 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줬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아이가 다 먹었어요. 저는 뿌듯했죠. 아이들이 잘 먹어주는 게 최고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녁이 되면 저는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깨끗이 닦았어요. 내일을 위해서요. 이게 제 루틴이 됐죠. 준호가 가끔 물었습니다. 선생님,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게 제일 행복해요. 준호가 미소 지었죠. 어느 날 며칠 전에 저를 찾았던 그 회장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운전기사와 함께요. 저는 반갑게 맞이했죠. 오랜만이에요. 회장님이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멋진 곳이 됐네요, 선생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실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죠.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분도 저희 단골이 되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셨죠. 항상 같은 메뉴를 주문하셨습니다. 된장찌개와 불고기요. 선생님 손맛이 그리웠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20년 전 그 맛 그대로예요. 저는 뿌듯했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 그게 제 목표였거든요.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본질을 지키는 거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식당 앞 가로수에 꽃이 피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어요. 청소를 하고 주방에 섰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지만 지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매일이 새로웠거든요. 손님들의 얼굴이 달랐고 그들의 이야기가 달랐으니까요. 저는 그 하루하루가 소중했습니다. 준호가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축하해, 준호야. 그가 환하게 웃었죠. 선생님도 오셔야 해요. 주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요? 네, 선생님 아니면 안 돼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의 스승이시니까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날 결혼식에서 저는 주례를 섰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요.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죠. 준호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준호가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준호야. 식당은 계속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욕심내지 않았어요. 지금이 딱 좋았거든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밖에 나왔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지금의 제가 있게 해준 거죠. 저는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가방엔 내일 입을 조리복이 들어 있었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날 거예요.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할 겁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내놓겠죠. 그게 제 삶이니까요. 화려하진 않지만 충실한 삶.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삶. 제가 만족하는 삶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밝고 또렷하게요. 저도 저렇게 빛나고 있는 거겠죠. 제자리에서요. 진짜 품격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이 볼 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청소를 계속할 겁니다. 주방장이 됐어도요. 깨끗한 바닥 위에서 좋은 음식이 나오니까요. 그게 제 철학이에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봅니다. 직책이나 외양으로 판단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죠.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면서요.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면서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겸손을 배웠고요. 인내를 배웠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죠. 그게 제게 큰 자산이 됐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뽐내지 않는다는 걸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할 뿐이죠.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니까요. 명자한 식당 간판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다시 켜질 거예요. 저와 함께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거든요. 어떤 손님을 만날지,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요. 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의 실수를 오늘 고치고, 오늘의 경험을 내일 살리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는 겁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생각했어요. 참 감사한 하루였다고. 내일도 감사할 거라고요. 조리복을 정리하며 다짐했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자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하자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에 흉터가 보였어요. 예전엔 싫었는데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이것도 제 일부니까요. 제가 살아온 증거죠. 아픔도 기쁨도 모두 이 흉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며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고요한 밤이었죠. 평화로웠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날 거예요. 또 바닥을 닦을 겁니다. 그리고 요리를 하겠죠. 제가 사랑하는 일을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할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그게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주방에 서 있는 꿈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제 요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웃으며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조리복을 입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죠. 식당 문을 열었어요. 어둠 속에서 불을 켰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오늘도 시작입니다. 깨끗한 바닥, 정갈한 주방, 정성스러운 음식, 그리고 따뜻한 마음. 그게 명자한 식당이에요. 그게 저 최명자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그런 사람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될 거예요. 손님들이 올 거고요. 음식을 나눌 겁니다.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게 제 기쁨이니까요. 주방장 최명자. 예전엔 잃어버렸던 이름. 지금은 다시 찾은 이름이죠. 자랑스러운 제 이름입니다. 하지만 청소부 최명자도 괜찮아요. 그것도 저였으니까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죠. 왜냐하면요. 진짜 제 모습을 배웠으니까요. 겸손과 인내를. 그리고 진정한 품격을요. 진짜 품격은 남이 볼 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청소합니다. 주방장이지만요. 깨끗한 바닥 위에서만 좋은 밥이 나오니까요. 그게 제 신념이에요. 평생 지킬 신념이죠. 화려함보다 진실함, 겉모습보다 내면. 명자한 식당은 계속됩니다. 저도 계속될 거예요. 이 자리에서요.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저를 기억할 거예요. 화려한 주방장으로가 아니라 정성을 다한 사람으로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더 바랄 게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하니까요. 저는 행복합니다. 새벽 청소를 마쳤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재료를 준비했어요. 오늘의 메뉴를 생각하며요. 손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요. 곧 문이 열릴 겁니다.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 맞이할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요. 이게 제 삶입니다. 최명자의 삶이에요. 자랑스럽고 행복한 그런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의 삶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날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세요.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게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